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키노트 강의 개설했습니다. 원래 이제 키노트 강의는 뭐 키노트 교재 자체가 이제 헌법 집중이라는 기본서의 요약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기본은 뭐 어떻게든 다 섭렵을 하신다라는 전제에서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로 특강 같은 것들을 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책이었어요. 정지문도 그렇죠. 핵심 지문 총정리 이제 핵지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신 걸 전제로 해서 가볍게 이제 확인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최종 정리에 좀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교재이기 때문에 정지문 강의하고 지금 이제 키노트 강의 두 가지는 원래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들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문 강의하고 이제 키노트 강의를 개설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먼저 이제 키노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키노트는 일단 교재의 성격 자체가 뭐 단독 교재로서 이제 뭐 손색이 없게 제가 구성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선이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수험 대비를 위한 준비 같은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 잡기는 좀 힘든 교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선 내용 중에 변시에 충실한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압축을 시켜놓은 곳이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아주 가벼워 보이지만은 질적으로는 이제 기본서의 질을 기본적으로 또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 중에 뭐 세세한 개별 케이스 판례들 있죠. 이렇게 박스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이제 개별 케이스 판례들을 이제 좀 쳐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리딩이 되는 것들 정도만 이제 문장으로 살린 요런 이제 측면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세세한 판례들을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키노트 말고 이제 다른 것들로 좀 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핵심 지문 총정리나 이런 뭐 객관식 기출집이나 혹은 이제 뭐 판례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한데 뭐 판례집만으로는 보강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뭐 최근 3개년 판례집 이런 것들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 정보들이 그래서 이제 뭐 몇십 년간 뭐 존재하는 중요한 이제 판례 논리들을 다 포소하기 힘들어서 객지문이 들어가 있는 어떤 교재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보강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이론적인 책이나 리딩 중에 리딩이 되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키노트는 그 저희가 이제 꼭지점 교재라고 생각해요. 정지문도 그렇고 꼭지점 교재란 말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런 의미죠. 키노트는 이제 여기에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기본서 교재나 각자 이제 기본 교재나 그다음에 뭐 객관식 지문 교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섭렵하는 전제에서 이제 병행하거나 이제 사후적으로 최종 정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이제 키노트로 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노트는 결국 이제 그 자체로 독단으로서 이제 의미보다는 다른 교재 학습하고 이제 보탰을 때 이제 완벽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하나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키노트는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보시다 보면은 알게 돼 있는데 막연히 처음 이제 교재를 이제 접할 때는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키노트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기본 강의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에 상당한 이제 깊이 그리고 이제 그 범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제 객 대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사례형에서 뭐 다뤄질 수 있는 것들이 객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제 사례에서 다루어지니까 결국 이제 뭐 기본 개념이나 뭐 기본 이론이나 이런 이제 기초 법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완비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교재 형태로 이제 공부를 완성했던 간에 어떤 완비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사례, 객관식 대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키노트는 어쨌든 간에 아주 총체적인 어떤 지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와 유사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교재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행하시면은 가장 이제 우월하고 효율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진도는 헌법재판소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 변시는 이제 헌법재판소 이론, 즉 적법 조건을 판단하는 이제 이런 파트가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장 기초 역량들이 돋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의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질 때 그 나머지 이제 소송 요건 검토를 외에 나머지 뭐 실체 판단을 하거나 뭐 과잉 금지 판단이나 뭐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쪽에 주로 이제 기본권 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풍부한 양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저변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쪽 지식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은 크게 막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브리타 그 요소들 잘 다루지
다뤄지지 않는 그리고 이례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들 빼고는 대부분 이제 기본권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좀 평준화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풀이 좀 하시고 뭐 기본 교재 뭐 어떤 거든 이렇게 학교에서 듣든 혹은 이제 수업용 강의를 듣던 간에 좀 한 번 정도 섭렵하신 분들은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하게 지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이제 답안을 쓰고 할 때 보면은 객관식에서는 이제 그런 차이가 크지 않지만은 답안을 쓸 때는 보면은 비슷한 지식을 가졌지만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런 답안들, 점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답안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비슷한 지식을 가졌지만 영 또 이렇게 현출을 못 해내시는 분들 이런 경우들도 많죠, 그죠? 어쨌든 그 논점을 추출하고 포섭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그런 영향들의 차이가 나겠지만 포섭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구성하는 이제 풍부성이나 또 이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이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좀 뭐 차분하게 잘 갖춰지느냐, 좀 생략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해서 뭐 판례의 어떤 그 골자 정도만 잘 반영하고 검토를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과정들이 워낙에 이제 배울 게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이라도 이제 열심히 하라 이런 이제 지침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변시 채점 결과들을 점수 결과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조를 해보면은 그 단순히 그냥 판례만 적지를 하고 그에 따르는 이제 검토를 결론을 잡은 것 그것만으로는 점수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남들보다 우월하게 좀 더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이제 마련했다 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 논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판례가 이제 이 해당 부분에 이제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이제 추구하는 논리 같은 것들을 개별 판례마다 외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자원들이 보면 수백 개를 넘죠. 수백 개를 넘는다 할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뭐 방대한 양의 판례들을 이제 우리 익혀야 되는데 그 매사의 판례마다 고유한 어떤 논거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리딩 케이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판례들은 이제 해당 판례에 아주 유니크하고 고유한 맞춤형 논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판례들을 대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춤형 논거가 아니라 기성복 같은 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적 안정성이니 뭐 법적 정의니 뭐 헌법 수호니 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니 그 말이 그 말들인데 하여튼 이런 말들을 이제 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려가지고 어떤 판례나 이제 기성복처럼 큰 체형 차이가 없으면은 누구나 이렇게 같이 입을 수 있는 이런 공용 논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험을 대비를 하는 과정에 특히 이제 사례 대비해서 점수차를 낼 수 있는 답안의 어떤 질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 안 되고 이제 판례 지식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좀 이게 좀 뭐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보면은 그런 이제 자신 있는 논거들을 쓰기 힘들죠. 그 논거라는 말은 이제 뭐 검토 생각건대 뭐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생각건대 뭐 이게 뭐 이래서 뭐 다수들보다는 뭐 판례가 타당하다 막 이런 식의 뭐 어떤 뭐 비판용 논거를 이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례에 이제 공통될 수 있는 어떤 그 이론적 자원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굴려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좀 녹여 쓰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A 판례를 제시하더라도 A 판례의 어떤 그 결론을 알고 있지만은 판례의 이제 취지는 알고 있지만은 그 판례의 그 논리가 형성되는 이제 어떤 그 뒷받침되는 논거들 이런 이제 헌법적 논거들 같은 것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거나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낼 수 있는 그럴싸하게 이제 맞춰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성복 같은 그 우리 법적 논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초 개념이나 기초 원리 같은 것들을 잘 충실하게 다지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깨우치게 돼 있거든요. 늘상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요 정도 단어로 이 판례는 이제 요런 취지에서 요렇게 이제 본 것 같은데 요런 취지가 그래서 타당한 것 같다. 요런 식의 이제 어떤 흐름을 이렇게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막연히 결론만 딱 이제
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판례는 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제시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그 논거의 기반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 차이들 때문에 이제 점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그 모습들이 보면 우리가 뭐 기본서 학습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가장 이제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학습 단계가 되겠지만 기본서 학습은 또 빡세죠, 그죠? 빡세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 강의나 뭐 기본서 학습 과정들을 이제 미리 거치고 뭐 준비된 교재들이 없는 이상에는 학교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 개별 강좌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이렇게 다 이제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객지문 공부하시면서 뭐 조금 이렇게 범주 정도 약간 잡아놓고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변시 시험에 이제 수험 대비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설득력 있는 논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전체 이제 학원의 정규 순환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데 그렇죠. 학원의 전체 순환 과정을 우리가 뭐 미리 염두에 두고 뭐 이런 특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특강은 이제 학원에 1순환, 2순환, 3순환 하는 그런 정규 순환 과정 말고 이 개별 특강으로서 충분히 이제 정규 순환을 거친 것 같은 어떤 그 지침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미천 지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런 기초 개념 지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결론들 결론에 이르는 이런 전체 과정들을 이제 제가 이제 전수를 하지만 그 이제 틀을 이 키노트 특강에서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은 특강이지만은 짧지 않은 느낌, 가성비와 가심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재판론의 이제 소송 이론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제 사례 문제에서는 뭐 한 문제는 나온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과잉금지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실제 판단 파트 이런 문제들도 이제 무조건 또 한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교재를 보고 이제 뭐 강의를 듣고 하시면서 필요한 강의를 섭렵하시면서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헌법 소송론 또는 재판론은 보면은 이상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과 모르시는 부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런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적법요건론 이런 것들이 뭐 자주 다루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나오면은 항상 또 부담스러운, 그래서 또 요구하는 100이 있을 때 100을 제대로 못 채우고 한 40이나 30 정도 이렇게 꾸려가지고 끝내는 이런 파트가 되는데, 이 재판론이 이제 요구치의 100 문제로서 이제 출제자가 요구한 100의 범위에서 한 6, 70 정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재판론이 아주 이제 재밌거나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재판론이 편해지면 이 헌법 전체 과목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요. 왜냐하면 재판론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직업의 자유니 뭐 재산권이니 뭐 신체의 자유니 이런 뭐 개념 위주로 해가지고 그죠? 그때 이제 개별 파트마다 내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쟁점이나 내용들 위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양은 많지만, 그래서 양에 비해서 이제 수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재판 이론들이고 양에 비해서 상당히 또 수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기본권 강론 파트의 이제 개별 지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마다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비중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는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재판론 여기에는 이제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 그거는 잘 안 되더라. 그래도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분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뽐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준비까지 제대로 이제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력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고도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조금씩 이제 메꿔 나가는 이런 이제 수험 과정들을 거치시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 막 자신감 있는 자신감이 이제 모든 파트에서 이제 고르게 형성되는 이런 단계들을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신감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게 재판 이론이다. 헌법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판 이론이 좀 편해지고 나면 나머지 파트들은 더불어서
덩달아서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뭐 막연하게 그냥 자신감들이 좀 예, 해볼 만한데 헌법이 예, 이 생각이 들면은 예, 나머지 부분들도 예, 더 접근이 쉬워지니까 예, 그런 이제 방향성이나 이제 배경을 고려할 때 재판론을 이제 튼튼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헌법 재판론을 이제 먼저 하고요. 재판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 기본권 파트로 가겠습니다. 기본권 파트에서는 이제 기본권 총론과 강론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총론은 또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기본권 주체 이론 같은 것들은 청구인 능력 같은 헌법 소원에서의 적본 조건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주체 파트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기본권의 어떤 뭐 보호 의무 같은 파트들, 그 다음에 경합, 충돌 이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 막 복합적일 때 그걸 이제 소송에서 단순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례에서도.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뭐 그 이론 자체가 시험에 나오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권 총론 파트는 조금 이제 이론적인 예,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의 양이죠, 우리 헌법에.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 파트별로 기본권 유형별로 예, 담당하는 이제 보호 영역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차근히 공부하시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좀 거기도 이제 어려운 파트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있지만은 대부분 파트들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어떤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남아 있는 헌법 총론 파트로 가서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특히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죠. 소위법 금지 원칙, 신뢰의 원칙 이런 사례나 객관식에서 많이 묻고 활용되는 이런 이제 심사 도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헌법 총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또 제도 파트 중에서도 보면은 그 정당제도나 뭐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일부 쟁점들이 이제 좀 고정적으로 나올 것들이 있어요. 뭐 선거운동의 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법시험에서부터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같은 경우는 이 공법의 이제 통합 주제예요. 예. 행정법까지 포함하는 공법의 통합 주제이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론이나 논점들이 또 숨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강의를 이제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론, 그 다음에 기본권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교재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헌법재판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책은 130페이지입니다. 키노트 130. 자, 전자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자, 헌법재판제도 일반론에서는 일단 재판제도의 유형, 그 다음에 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기본 지식이니까 한번 가볍게 보고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령하고는 관련이 없고 객관식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객관식에만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도 우리가 객대비를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어렵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하면은 바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을 채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재판규형으로 삼아서 각종 이제 공권력 작용, 입법 작용을 포함하는 각종 공권력 작용을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재판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일반 법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기관이 담당하는 그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제 독립기관에서 담당하는 유형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자, 구체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범 통제라는 말이 상위 규범으로 하위 규범을 감독하는, 통제하는 어떤 그 재판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규범 통제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위 규범으로 하위 규범을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제 위헌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재 구성을 내려가시면 법관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뭐 구인 같은 것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좀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무리 헌법에 대한 학식이 깊고 하더라도 그 법관, 예, 법조인 자격이 없으면은 재판관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 출신이거나 학자 출신이거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헌법 판단에 있어서 좀 균형을 좀 잃었다. 균형이 좀 약하다. 이런 비판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이 객관식에서는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수상의 이제 유고시, 자, 유고라는 말은 이제 권리와 사고를 포함하는 넓은 내용이거든요. 권리 또는 이제 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학자분들이 쓰시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한자는 이제 이슬유자에 사고고자 해가지고 이제 액시던트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넓은 의미 액시던트. 그래서 이제 고리에 해당하는 액시던트와 이제 단순한 이제 사고.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표현하고요. 자, 헌재 소장에게 이제 유고가 생겼을 때는 헌재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요거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규칙이 정하는 순서. 규칙이 정하는 순서.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시사고, 장기사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담당자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대법원하고 비교해서 오주문이 많이 나와요. 대법원은 선임대법관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대법원에는. 그래서 이제 선임일자가 가장 앞서는 이제 선배대법관인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고유한 실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부 사건 배당권이나 이런 이제 고유한 실권이 주어져 있는 그 대법원의 2인자가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제 선임재판관이 담당한다. 대법원장 권한 대행은 선임대법관이라는 이 제도입니다. 제도. 그냥 선임일자가 앞서는 선배를 그냥 막연히 일컫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고유한 어떤 그 실권이 주어지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임대법관 제도가 있어서 그에 따른다. 요걸 섞어서 오주문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헌재수상유고시 선임재판관이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주 만들고 또 대법원 파트에 가면은 대법원장의 이제 고리 또는 사고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섞어가지고 오주 만드니까 확연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신 다음에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반 절차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판론의 이제 의미가 부각되는 이제 부분들인데 이제 끊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강의 진행은 이렇게 이제 전자칠판에 들어와 있는 이제 PPT, 논점 세트, 요걸 이제 먼저 개관을 하고요. 개관이 끝나면 우리 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도표 밑에 있는 이제 본문 내용들 중에서 또 좀 보충하거나 부과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체크하면서 그 단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헌법재판제도 일반론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헌정사 도표예요. 헌정사 도표인데 이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대로 다 우리가 암기해서 들어가기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뭐 헌정사 우리가 외우게 될 게 앞쪽에 가면은 이제 따로 있는데 워낙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보틀라 치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징이 있는 부분들, 주로 이제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보면 출제가 되니까 출제성 높은 이제 특징이 있는 부분들의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책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헌법재판이란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줄 보시면은 헌법재판을 대표하는 규범통제제도는 법규범을 이제 통제하는 위헌범을 심판하는 것들이 헌법재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형들이 될 텐데요. 자, 이는 구체적인 재판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적용 규범을 통제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와 구체적 재판 사건과 상관없이 그냥 법규범의 하자를 일정한 어떤 신청권자와 신청 절차에 따라서 그는 이제 미리 법이나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지게 돼 있어요. 미리 정해진 어떤 주체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통제가 가동되는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따르는데요. 추상적 규범 통제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재판 사건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어떤 규범 상태 자체로 대상을 삼을 수 있다라는 뜻을 이제 반영한 것이고,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 재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동되는 재판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 재판 사건의 해결 수단으로 채택된 규범 통제 제도를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요걸 따와서. 그래서 이제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재판 사건의 해결 수단, 이 말이 이제 성결 문제 또는 이제 전제 조건이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정리된 내용이 쭉 나오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이제 키워드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 굵은 세 글자로 예,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예, 문장 자체를 외우고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예, 사례형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장을 외워서 처리하는 것들은 보면 제대로 외워진다는 보장도 없고 외워져야 될 게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달성하기 어려운 이제 과제니까 포기하시고 예,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든 사례형이든 항상 이제 키워드에 대한 인식만 확실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사 붙이고 예, 뭐 어떤 미사유구 꾸며가지고 예, 문장을 완성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하셔요. 예, 잘하시는 부분이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재판 전제성, 구체적 규범 통제 이런 이제 키워드 이런 것들만 아시면 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문장화를 읽어내면 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밑에 도표에 가면 헌정사 나오고 제가 왼쪽에 두 문자도 이렇게 좀 궁여지책이에요. 예, 붙여놨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두 문자 외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시험 보십시오. 비슷한 것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는 지금 이제 헌법위원회 제도하고 헌법재판소 제도 요 두 가지가 비교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헌법위원회 제도가 이제 10 때부터 도입되어 있었는데 10 때는 그 관할 범위가 축소되어 있었어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10은 관할이 한정적이다. 자, 근데 이제 요게 40, 50 군부정권 시절에 가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450 때 가서 관할이 확대된다. 요런 이제 관계를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제도도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20 때 들어와요. 제20 헌법에서 처음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정적입니다. 꽤 넓은 범위를 담당했지만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비하면은 한정적인 내용을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60 현행에 와서 다시 이제 부활을 했는데요. 60 현행에서는 이제 확대가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틀을 갖춰야 돼요. 예, 십자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들의 기본 틀을 딱 왁구라고 하죠. 예, 왁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살을 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공부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10 때는 이제 한정적이었다는 게, 그거는 이제 책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특히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비교사항 같은 것들 대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 때 이제 헌법위원회 보면은, 그 첫째 란에 맨 왼쪽 보시면은 위헌법률 심판만 담당했어요. 그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제, 본연의 규범 통제, 그걸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4, 50 때 가면은 좀 늘어납니다. 좀 늘어나요.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까지도 여러분들 숙지할 수 있으면 객관식 대비에 뭐 100%인데, 뭐 그것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최소한의 대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 때 들어왔지만 좀 지금에 비하면 한정적인 게 권한쟁의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로만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공화국이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가 아직은 구멍가게 수준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권한쟁의의 주체로 삼을 정도의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는 단계였기 때문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한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정적이었고 그걸 이제 다 확대시킨 게 60이죠. 그래서 60에서는 현행에서는 이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권한쟁의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이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본 틀만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출제 많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도표에서는 오른쪽 비교상의 맨 마지막 거기에 좀 체크하세요. 현행 60에서 이제 확대된 그 범위가 의미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자, 고인도 보시고 밑에 이제 제2절 헌재의 구성과 조직 여기 내용들의 이제 아까 뭐 법관의적 이런 거 다룬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이제 따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두 줄로 가보시면은. 두 줄 가시면 자 헌재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숫자 6과 숫자 7에 지금 두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굵은 표시로. 그래서 왼쪽에 이제 두 문자를 보시면 육시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어 사전에 있는 표준어 사전에 소개되는 욕입니다. 육시랄 놈 이런 욕 많이 나오죠, 그죠? 욕인데 표준어 사전에 있어서 써봤어요. 자 어쨌든 67, 요걸 이제 육시랄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67.
육실. 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요게 그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또 비슷한 규정인들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나중에 이제 법원 파트를 통치구조에서 배울 때 같이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실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법원장, 대법관, 좀 중요한 클래스 있는 것들을 다루는 어떤 그 판관들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줄리 가시면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지금 이제 두 문자를 짜놓으면 이제 파탄금고예요. 파탄금고인데 요거 앞쪽에 이제 법원 파트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책 앞쪽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여러분 126페이지 가보세요. 126페이지. 네. 우리 교재 126페이지 가보시면 보험 파트에서 이제 공통되는 것들이 저 왼쪽 두 문자로 이제 보이거든요. 일단 육실알이 공통되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또 파탄금고 불징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차이 나죠. 좀 전에 우리가 헌재에서 본 거는 파탄금고였는데 이제 법원에 오니까 파탄금고에다가 뭐 불징계라는 게 추가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보험 파트에서는 이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자 들어가는 것들, 클래스 있으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이제 짜놓은 두 문자인데. 자, 오른쪽에 이제 내용으로 가보시면 맨 아래 세 줄에 줄된 부분입니다. 자, 법관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형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처분에 의해서만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파탄금고 불징계입니다. 자, 두 문자 박스 왼쪽으로 다시 이동해서요. 자, 파탄금고 그다음에 이제 불징계 있죠. 요 두 가지를 쪼개 주십시오. 슬러시로 쪼개주시고 이 파탄금고는 그 모든 독립기구들에게 다 있어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헌법재판소 좀 전에 봤던 그다음에 대법원장, 법관, 그리고 이제 뭐 감사원 이라는 4대 독립기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되는 이제 4대 독립기구에 대해서 똑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요소들이에요. 독립기구 공통요소, 독립기구의 구성원들의 이제 신분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자, 근데 이제 불징계 있죠. 요거는 지금 이제 법관들에게만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분 보장의 가중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 헌법 이념 때문에 그 독립성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다 보니까 이 불징계, 즉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기타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중신분 보장을 뒀거든요. 이 부분이 법관들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 관계만 구분이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법관들에게만 유일한 불징계를 빼고 이제 파탄금고라고 하는 모든 독립기관에게 공통되는 어떤 신분 보장 요소들이 같이 있다.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는데 두 문자 이제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두 문자는 스토리텔링이 대부분 다 뭐 99% 스토리텔링이 되는 두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파탄금고, 뭐 어떤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기관들 경영 파탄을 일으키게 되면은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의 이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불같은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파탄금고는 불징계 대상이다. 그리고 또 육실할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파탄금고 불징계, 육실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뭐 차이점을 나머지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고려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자, 심판의 주체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 3명으로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재판소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 딱 3명으로 구성됩니다. 3명. 그리고 이제 지정재판부 제도. 자, 워낙 중요해요. 출제율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원만 담당합니다. 헌법소원이 이제 그 민중소송의 이제 오남용 요소, 이런 이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은 잘 모르면서 열정은 뜨거운 이런 이제 민중들이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자, 적법요건 심사입니다. 적법요건. 그래서 사후 심사가 아니라 사전 심사. 그래서 우리가 심판 체계를 보면은 먼저 소송이 제기되면 적법요건 판단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소송요건 또는 적법요건을 갖췄다 할 때 이제 본안 심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현입니다. 사전 심사 또는 이제 적법요건이나 소송요건을 심리하는데 기능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민중소송의 오남용의 방지.
방지를 위해서 자, 적법 요건 또는 이제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예, 이제 여과장치입니다. 그죠? 무절제한 소송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쳐내기 위한 필터링 장치고요. 그다음에 딱 3명을 구성한다 이 말이 뭐냐면 3개 지정재판부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9인이잖아요. 예, 9인을 이제 3으로 쪼개가지고 3명씩 담당하는 3개의 재판부를 두고 그때 이제 재판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셔플로 담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권한은 뭐가 있냐면 만장일치로서 전원일치로서 각하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적법요건 심사하니까 당연히 각하결정권이 있는 거는 갖는 건 당연하고, 근데 각하 외에 뭐 인용이나 기각결정권은 없어요. 예, 인용, 뭐 기각 이런 실체 판단 권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뭐 청문조건을 갖췄다라고 이제 평가 내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원재판부로 다 넘겨줘야 돼요. 다 넘겨줘야 되고 이제 재판부 3명이 재판관 3명이 모두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만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백한 부적법을 통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한 이런 이제 부적법 이런 것들만 이제 가려내는 이런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제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보장하는 전제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적법이면 쳐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3명 헌법소원 사전심사 만장일치제 뭐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나머지는 이제 부수로 떨어지는 것들이라 쉽게 처리가 되겠고 객관식에서 아주 많이 다루죠. 자, 그다음에 심판의 당사자에서는 이제 두 문자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다 뭐 체크하지 마시고 본문에 가면 두 문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담당합니다. 헌법재판론은 이제 두 문자 싸움인데요. 두 문자로 이제 처리하고 두 문자가 또 영향이 되는 파트가 보면 주로 헌법재판론, 네, 그리고 헌법재판론을 포함하는 이제 통치구조 전반이 두 문자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리고 헌법총론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헌정사니, 뭐 국적법 정리니 이런 파트들이 보면 또 두 문자 정리 없이 막연하게 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두 문자 싸움이다 할 수 있는 이제 파트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통치구조 전반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론은 이런 두 문자 요소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제 파트라는 걸 잘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는 이제 국선대리인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국선대리가 헌법소원에만 있습니다. 다른 심판에는 없어요. 자, 국선대리는 이제 나라가 나라 재정으로 국비로서 이제 그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헌법소원이란 말은, 헌법소원에 또 민중소송의 오남용 이런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이는 오남용 문제보다는 이제 헌법소원은 민중이 직접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심판의 어떤 그 실효성이나 심판이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법적인 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해서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중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사인으로 평가되는 심판 유형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탄핵 심판의 이제 피소추자, 헌법소원의 이제 청구인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에 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요. 두 문자로 우리가 탄소강해서 배울 겁니다. 예, 탄소강이라고 하는 이제 두 문자인데 요 두 가지 이제 체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제 심판의 실효성, 심판의 능률, 효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인들이 그죠?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인들이 소송을 담당하는 이런 중일 때 그 사인들에게 어떤 법적 지식이나 투철한 법 지식을 이렇게 요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변호사나 이런 대리인이나 이런 이제 제도들을 관철시켜 가지고는 심판이 이제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자, 능률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는 이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사건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인지재판, 뭐 검찰은 이제 인지수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재판소는 이제 인지재판이라는 게 인지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주의인데 다만 이제 신청을 했다가 뭐 그냥 마음을 돌리자 없던 일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구의 취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될 수 있는데 이제 신청한
후에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신청권을 이제 취하하는 거 없던 일로 하자. 이게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은 객관적인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개인들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권익을 보장한다라는 주관 소송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 이런 의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적인 이익들 때문에 이런 이제 주관적인 의사에 따르는 그 소의 철회 같은 것들이 타당하겠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설을 취하는데 이게 무조건 종료설이에요. 이게 예외적 비종료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외적 비종료설 또는 우리 헌법재판소 이론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제 법정 의견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취하를 하면 무조건 종료시켜요. 그런데 반대 의견 중에 보면은 아니다. 객관 소송의 어떤 객관성을 고려할 때 어떤 해명의 중요성이 있다거나 뭐 객관적 심판의 같은 것들이 존재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취하를 했더라도 심리를 계속 무시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현재는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건 종료설입니다. 법정 의견이. 그 이유는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판례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게 다만 이제 논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운영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막연히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헌법의 논리들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명밖에 안 되는 이런 한정된 자원들이 다룰 사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하를 하면 일단 그 의사를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건에 어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건 이제 이익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한정된 사법자원의 이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종료시키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걸 이해만 하지 마시고 논거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례형의 논점으로 났다면 그냥 현재는 종료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니 어떻다.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예외 없이 종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넣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꾸미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료하고 있는데 한정된 사업자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결론은 어떻다.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어떤 그 이해된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게 이제 채점자들에게 설득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한 암기를 한 결과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해된 결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으면 점수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이제 암기만 잘 해도 그냥 점수가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죠? 뭐 답안지 이제 마킹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례형은 문장을 구성하고 또 문제의 취지 자체가 보면은 암기된 지식, 어떤 지식을 묻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전제로 한 어떤 개인들의 생각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 평가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출제되는 게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넓은 의미의 논술형 시험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어떤 그 이해의 결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론을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용도의 검토 같은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러나 이제 판례가 왜 무조건 종료설을 취하고 예외적 비종료설을 취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그 지지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지자들이 있는 이론들을 무시하고 이걸로 바로 제시를 해서 검토를 내리는 이제 이유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조금 이제 묻어 있어야지 그게 완벽한 어떤 논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차차로 이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요것도 두 문자로 외울 부분이니까 정리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심리 단계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심리 정족수, 방식,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7명의 심리 정족수,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어떤 심리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재법의 규정이고 심리 방식은 두 문자로 외우는데 자, 일정한 재판은 구두변론을 하고요. 일정한 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제 구두변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 이제 전체 구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이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 대다수의 심판 사건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보면은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이 심판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이제 심판 유형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유형의 심판이다 보니까 그걸 매사 구두변론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심판의 능률, 소송의 경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심판의 능률을 해칠 수 있는 위험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삼되 어떤 국민의 어떤 법감정 같은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거나 좀 이런 하여튼 그런 경황들이 있을 때는 이제 필요에 따라 구두변론을 열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건을 제시하고 있죠. 하여튼 법치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공권력 작용이 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가장 근원적인 공권력 작용인 이제 법률을 다루는 이제 재판들이 워낙 많이 생성되겠죠. 법치국가. 그리고 이제 민중소송을 의미하는 이런 헌법소송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뜨거운 열정의 민중들이 마구잡이식의 이런 재판을 제기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 이런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알겠고 나중에 대신에 이제 두 문자로 외우니까 외우는 건 아주 쉬워요. 자, 그다음에 심판 비용은 객관쟁송입니다. 헌법재판은 객관쟁송이어서 그래서 객관쟁송, 그래서 주관쟁송, 개개인들의 어떤 주관적인 권리 의무, 주관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객관적인 질서를 수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되는 재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들이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조금 예외가 있는 게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신청인에게 부담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조사 같은 것들도 원래는 이제 객관소송은 직권주의가 기본이다 보니까 증거조사가 이제 직권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직권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들여다봐주는 게 아니라 신청이 없어도 헌재가 마음대로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정보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사가 굳이 이거 해주세요. 알아서 잘 해줄 건데 굳이 특정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시한 것들이 보면은 자칫하면은 재판의 어떤 그 심리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위험, 재판의 발목을 잡으려는 어떤 그 뭐 절차적인 의도, 불순한 의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제 다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신청이 없어 그걸 아직 간과했더라면 재판이 제대로 내려지기 힘들었겠다. 그러면은 이제 부담 안 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영양가 없었다. 역시나 이런 재판의 장기화를 심리의 장기화를 심사 장기화를 이제 의도한 요 약간의 이제 절차적인 뭐라고 할까? 편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면 규제 또는 제재의 의미를 발동시켜서 신청인에게 이제 부담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조사 자체는 이제 직권으로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놔두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해달라고 한 것들은 이제 안에 한번 들여다보고 그죠?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가 유무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서 이제 헌재법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 암기해야 된다 치면은 뭐 한두 개였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두 문자 같은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 요소들이 이제 다 이해 기반을 두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는 걸 자 먼저 알려드리고요. 요인도 끊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1페이지. 자, 로마자 1번의 심판의 주체에서는 이제 특히 따로 볼 게 없어요.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논점 세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조금 더 이제 풍부한 이런 이제 문장 서술을 돕는 내용들이고요. 문장체로서 쭉 한번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시된 것들이고 논점 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갖춰지면은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논점 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됐는데, 여러분 131페이지로 이제 오시면은, 130페이지에 있는 그 헌정사 도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정리용 도표예요. 세부 도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131페이지 보면은 그 도표의 맨 위에 그 이름이 붙어 있죠. 논점 세트 해가지고 이름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라고 하는 이 파트의 전체 흐름, 전체 어떤 주제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간결하게 도표화시켰다. 그래서 이 파트의 주요 논점을 세트화시킨 도표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부여한 건데 이 논점 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논점 세트가 이제 이 파트 일반 심판 절차에서 다루어질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흐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점 세트의 구성 요소들을 좀 편안하게 쭉 이렇게 스킵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뭐 내용들, 좀 더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모르셔도 이 이제 전체 흐름만 이렇게
왁구만, 프레임만 이렇게 잡아 계셔도 공부의 한 70%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달성만 돼도 충분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얹어갈 수 있는, 살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틀이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틀을 외워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표를 머릿속으로 통으로 띄워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이제 이런 주제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읽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읽고 이제 정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면,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논점 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잘 하시길 바라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할 때도 논점 세트 흐름만 쭉 눈으로 읽으시면서 쓸 필요도 없고요. 눈으로 쭉 확인하시면서 최종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본문에 내려가면은 제가 이제 좀 찍어 드리는 거, 추가해 드리는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이제 130페이지 왼쪽에 와서 그 제2절에 아래 4줄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좀 체크 포인트를 좀 넣어주세요. 그 권한대행 파트. 권한대행 파트는 지금 이제 여기는 논점 세트가 이제 따로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 필기 노트에만 있고, 우리 교재에는 이제 논점 세트로 구성이 안 돼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맨 아래 4줄에 권한대행 설명되는 줄, 그거만 이제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좀 따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고, 꼭 따로 확인하도록.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일반 심판 절차에서는 로마자 1번에는 따로 체크할 게 없어요. 그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로마자 2번 이제 심판의 당사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문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자, 탄핵 심판의 피소주자나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보면은 그냥 민간인, 일반 사인의 자격을 갖고 있고, 뭐 법 전문가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정이 안 돼 있죠, 그죠? 자,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을 헌법이나 이런 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절차에서 당연히 그 어떤 뭐 절차를 이해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 맨 뒤에 보시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셋째 줄 가시면 괄호에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해서 이제 강 이렇게 두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 이제 탄소강 이렇게 외우십시오. 탄소강. 그래서 이제 뭐 유황온천 이런 것들처럼 탄소가 이렇게 나오는 뭐 강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내려가시면 심판의 청구 쪽에서는 이제 취하 쟁점인데 세 줄 뒤로 가볼까요? 자, 현재는 헌법소원의 심판 절차와 권한쟁의에서 심판 청구에 취하가 있는 경우에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읽어두시고, 요거는 사례형 답안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두 문자를 써놨는데 취소권 종료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소원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종료서를 취했다. 예외적 비종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종료서를 취하고 있다. 요거는 그 심판의 유형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제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탄탄한 어떤 그 정보 섭렵 과정들, 정보 이제 지식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쓸 일들이 좀 있어요. 자, 이제 로마자 4번의 심리 쪽으로 내려가시면, 요거는 이제 두 문자 위주로 왼쪽 보십시오. 이제 구탄정권 소소위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별로 나는 사유들하고 서면 심리가 원칙인 이제 유형들 이렇게 나눠진 건데요.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구탄정권은 이제 요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요걸 이제 발음대로 해가지고 이제 구탄정권, 제가 이렇게 이제 의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탄정권은 뭐냐면 그 무당정권이라고 하죠. 무당정치 또는 무당정권. 그래서 도사와 무당이 판치는, 자, 무당정권. 요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정치 행정권이 자, 도사나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구술했다. 구술해서 이제 정치를 한다. 그죠? 요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탄정권. 여기서 이제 서소위, 서시성을 쓰는 어떤 소위, 장교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요 장교가 나중에 가면 큰 일을 하는데, 좀 맨 밑에 가면 두 문자 미리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육탄정변 위인이라는 두 문자 나오죠. 여기에 이제 그 결정준족수 6인을 요구하는, 가중준족수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탄정변 위인은 이제 총환자로 없는 육탄전으로
정변을 성공시킨 위인 이런 이제 두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합치면은 뜻이 들어져요. 그래서 구탄 정권의 서소위가 총환자로 없이 6탄으로 정변에 성공한 위인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보세요. 구탄 정권 서소위, 6탄 정변 위인.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저 위에 올라가시면 두 문자에 비평서 하나 챙겨놓죠. 자, 그래서 이제 비공개 사유들인데요. 비공개 사유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세 줄에 가면 나오죠. 이제 서면심리하고, 그 다음에 평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비공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 과정이나 재판관들이 이제 의견 나누는 이런 평의 과정이나 서면 심리를 진행하는 아까 그 서소위 할 때 그 이제 소위 이런 경우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거. 두 문자로 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유대인 사건이라는 두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헌재법에 가면 그 일사부재리 규정이 있거든요. 일사부재리. 그래서 한 번 다룬 사건들은 다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일사부재리 규정.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헌법재판소를 우리 국회가 처음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의도할 때 단심재판으로 기본적으로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심제도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단심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그 아주 큰 클래스를 가지는 이런 이제 공법 사건들을 한 방에 빨리 신속하게 끝내고 국정의 이제 안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는 이 신급이 자꾸 보장되다 보면은 그 사건이 오래 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빨리 일단락되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자꾸 이제 중단되고 할 수 있는 위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쟁점들이 보면 다 이제 그런 쟁점들이잖아요. 나라 운영에 관련된 큰 쟁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단심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의도를 하고 재심제도 같은 것들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제 차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부재리 한번 헌재가 다뤄준 사건들은 다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일사부재리 규정들이 있는데 자, 요게 그 일사의 이제 의미가 어디까지냐 그게 이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헌재가 아주 이제 엄격하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내용 보시면 아래 세 줄 보세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 유형에서 동일한 사건에 관한 동일 심판 대상을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가지고 엄청 이제 동일성의 의미를 여러 가지 포석을 통해서 그죠? 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보냐면 심판 청구 가능성, 심판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가능성 요것들을 이제 확대하기 위한 취지. 즉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 엄격한 기준에 모두 다 충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일사가 아니고 심판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항목들을 이제 모아보면 유대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래서 일사부재리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 일사부재리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뭐 좀 미리 했는데 뭐 결정 과정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점 세트 그 칠판을 한번 개관을 다시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딱 요 정도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어떤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비중을 두어야 될 부분과 조금 이제 누그러뜨려도 될 부분. 그래서 책이 있다고 해서 책 안에 있는 걸 다 평균적으로 똑같이 뭐 읽고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파트를 이해 중심으로 이해가 끝나면은 나머지 뭐 두 문자 같은 것들을 좀 복태거나 혹은 이제 논점 세트에서 단순했지만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런 이제 어떤 내용들 위주로 본문을 이제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런 이제 어떤 우리 강의의 출발점을 먼저 이제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제 휴식을 좀 취한 후에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죠.